이 시간에 만나는 분입니다. 이민법 전문 조문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만에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인 것 그렇죠. 같죠. 제가 사실 일주일마다 오다가 제가 너무 시간이 이게 너무 안 안 돼서. 돼가지고 예, 우리가 제가 2주 만에 지금 2주마다 예, 뵙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또 막 이민법 이슈가 2주 만에 또 더 막 터지기도 많아져요. 하고. 네. 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네. 더 이 시간이 귀해서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항상 매년 화두로 등장하는 H-1B 취업비자 추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어떡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3월 1일부터 그러니까 17일까지 등록을 마감을 했었어요. 네.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17일 이 미 동부 시간으로 12시인데 이게 16일 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시스템이 다 얼어버렸어요. 어머, 그러니까 다운됐구나. 작동을 안 해요. 내일 정오가 마감이니까 오늘까지는 늦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등록한 사람들 넣어야 되는데 저희도 막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저희가 이걸 했는데 막 안 되더니 결국은 네. 밤에 그러니까 11시 넘어서 네. 겨우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다행스럽게 했는데 그 다음 날 발표가 났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연기를 한다고. 그래갖고 3월 20일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이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그 시스템 마비로 인하여 그 마비가 됐다는 건 사람이 그만큼 다른 그런 때보다 것 훨씬 같아요. 많이 너무 지원했다는 많이 거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야. 저희도 막 이거 내일 정오까지 안 넣으면 추첨에 아예 등록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래갖고 오늘 밤새게 생겼다 이랬는데 다행히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는데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하루를 연기를 해서 주말 보내고 월요일까지로 연기를 해서 등록을 마쳤고요. 네. 자 뚜껑을 열어보니 네. 이게 어마어마한 경쟁률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실 작년에 48만 8천 개 정도 그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그 접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그나마 접수 그 하고 나서 당첨률이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학사 같은 경우는 뭐 13% 그다음에 석사 같은 경우는 17점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진짜 확률 낮아요. 나왔는데 네. 근데 저희 사무실은 그래도 한 30% 정도 오, 됐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다. 음, 이번에도 그 정도 되겠지. 또는 우리가 저번에 말한 대로 뭐 IT 기업에서 H-1B를 굉장히 많이 해고를 했는데 이번에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그래서 그 내심 예상했죠. 좀 기대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요. 저희 사무실만 해도 15%예요.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30 몇 프로지만 15%면 그래도 작년에 평균 뭐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네. 100가 다른 데를 비교를 해보니 어떤 분은 16개를 냈대요. 네. 어떤 회사에서 조그만 네. 회사에서 네. 한 개도 안 됐대요. 한 어머. 사람도 16개. 저희도 6명의 애플리컨트를 낸 회사가 있었어요. 한 회사가 6명, 5명 냈는데 네. 거기서 하나도 안 된 경우도 어머. 있고요. 뭐 2명 하는데 1명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100개를 냈어요. 100개를 접수를 했어요. 회사에서 네. 5개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5%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엄청 낮은 어마어마한 건데. 경쟁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그런 그런 거. 격인 정도로 경쟁률이 이번에 심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났어요. 안 자, 몇 났고 개가 접수됐는데 총 얼마가 되는지는 예, 아직 발표 안 아직은 났지만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분위기를 보아하니 제가 주위에 저희 사무실, 저희 네. 옆 사무실, 다른 사람 이런 걸 보면 사실 몇십 개를 접수한 것도 아니고 100개를 접수했는데 5개가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이 진짜 모집단이 그러네. 좀 크니까 그렇죠. 퍼센티지 승인률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10% 이상은 나와야지 좀 예전 수준일 텐데 그러니까 5%밖에 안 됐다고요? 5명이 됐대요. 100개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면 주위에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원했다는 그러지 거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50만 개가 조금 안 됐는데 그렇죠. 그 전에는 덜했어요. 훨씬 더 점점 늘어나서 늘어나고 작년에 있구나. 최고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뭐 70만 개가 될지 80만 개가 될지 모르지만 당첨된 당첨률을 보면 그 정도로 짐작을 50만 하고 개가 있어요. 넘을 수도 훨씬 있다. 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떡해요. 일단 당첨이 되신 분들은 정말로 운이 좋으신 그런 분이에요. 거네요. 지금 뭐 50만 개가 됐을지 70만 이야. 개가 됐을지 모르지만 당첨되는 개수는 진짜 점점 더 학사 확률이 6만 5천 개하고 석사 2만 개 합쳐서 8만 5천 개예요. 거기다가 칠레하고 싱가포르는 따로 6,800개를 빼주니까 8만 5천에서도 6,800을 빼야 되고 아,
진짜요? 그다음에 웨이트 리스트를 좀 더 뽑죠. 안 접수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야.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네. 사실. 예. 그래서 이번에 얼마가 될지는 이제 나중에 공식 발표가 나오겠지만 지금 주위에 당첨이 이만큼 됐어요라고 하는 이제 그분들은 저희 정말 행운이시고 예, 예, 그래서, 올해 예,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되셨으니까. 그렇죠. 일단 추첨이 된 거고 또 이제 심사는 또 남아 있죠. 그러면 지금 안 되신 분들도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없죠. 거예요? 아예 거의 없는 없어요. 거예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세컨 라운드랑 뭐 서드 라운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웨이트 리스트를 좀 뽑았거든요. 재작년 경우에는 3번까지 추첨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하고 네. 또 접수를 안 한 상황을 보고 또 한 번 하고 3번까지 했는데 작년에는 한 번에 많이 뽑아서 안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당첨이 되신 분들 중에서 네. 여유 있게 뽑았는데 접수를 안 해서 좀 남는다. 그러면 다시 세컨 하는 라운드 추첨이 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작년에는 그러지 않은 걸로 봐서 뭐 있다고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없네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당첨되신 분들 지금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제 이민국에 접수를 합니다. 이제 서류를 시작하시는 다 뿌려서 거구나. 자, 나는 H1B 예, 자격이 예, 이러이러해서 됩니다. 예. 우리 회사는 이래서 H1B 직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제 그런 그 이유를 써가지고 서류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양식 되고. 작성해서 이제 서류를 접수를 하면 심사 결과가 발표가 날 거고 거기서도 예.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심사에서 통과를 그렇죠. 못해서. 심사에서 통과 못해서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H1B 전문직 취업 비자라는 것은 내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전공한 그 과목을 이용을 해서 내가 전문직에 종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연관 관계를 잘 살펴서 그걸 심사 기준으로 삼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그 저스티파이가 안 된다. 이러면 떨어질 수도 있죠.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합격이 끝이 아니고 이거는 이거 그냥 잠시 당첨. 기쁨. 이건 내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자격이 되는 거죠. 주어진다는 거니까 잠시 기쁨이고 이제 또 가셔야 될 그렇죠. 길들이 한참 예, 남아 있구나.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추첨할 때 미리 자격 심사를 좀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추첨이 되면 H1B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추첨 등록을 하는데 그렇긴 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릴 것 없이 일단 추첨에 당첨부터 되고 보자라는 분도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서류 접수할 때 좀 힘이 드실 수 있죠. 그러네요. 예, 예, 예. H1B 네. 상황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에는 제가 오랜만에 와서 또 말씀을 드리면 좀 좋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4월 영주권 문어가 발표가 돼서 4월 거를 말씀을 4월 영주권 문어가 이제 3월 그 네, 중순 이후에 발표됐죠.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4월 거를 봤더니 예. 이게 또 이 웬일입니까? 또 다른 게 더 너무나 안 좋아졌어요? 많이 후퇴를 한 게 있어요. 두 진짜요? 가지가 안 그랬었는데 후퇴를 네, 한 네. 게. 첫 번째는 F2A라고 그 가족 이민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캐러고리가 있어요.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오픈이었어요. 이거 되게 빨리 예. 나온다고 들었던 이거는 것 같은데. 시민권자의 배우자랑 마찬가지로 열려 있었어요. 네네. 시민권자 배우자는 이런 쿼터가 없습니다. 참고로 아예. 그거는 뭐 아예 쿼터가 생기지가 않는 그런 캐러고리인데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는 그게 있어요 원래 그 F2A라고 해서 그런 네. 그 캐러고리가 있어서 항상 그 우선 일자가 적용이 되는데 요 몇 년 동안 항상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었는데. 열려 있어서 별로 시민권자랑 똑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영주권 신청 접수할 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만 틀리지 뭐 그런 것만 시민권자 다르고. 배우자랑 별 다름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2년 7개월을 후퇴를 한 거예요. 많이도 무려. 했네. 예, 많이 했어요. 처음에 그냥 그렇죠. 보통 그래서 1년씩 이렇게 후퇴하는데 야 2년 2년 7개월을 한꺼번에 후퇴를 해서 지금 2020년 9월까지로 후퇴가 돼 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어떡해요. 지금 2023년 4월인데 2020년 9월이니까 2년 7개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청이 들어가면 2년 7개월을 기다려야지 기다리셔야 되고. I-480라는 신분 조정 그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그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구나. 해외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영주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그런 영주권 번호 적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할 사항이 네. 그 EB4라고 해서 종교 이민이에요. 종교 이민은 이제 성직자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뭐 그 종교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쵸. 뭐 전도사, 성직- 반주자, 뭐 이런 분들 다 해당을 하시는데 이것도 열려 있었어요. 항상 거의 열려 있어요.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한두 달 전부터 슬금슬금 뒤로 가더니 조금씩 뒤로 갔어요.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뒤로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EB4는 한 번에 그 I-485라는 신분 조정 신청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교 이민 피티션이라는 I-360을 접수하고 그것이 승인된 후에 들어가니까 접수하면 우선 일자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6개월 1년 기다리는 거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지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지지난달 한 뭐 6개월씩 후퇴했어도 뭐 괜찮아. 기다리지. 이랬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네. 무려 4년 7개월. 4년 다 7개월? 합쳐서. 예. 다 합쳐서요? 2018년 9월로 후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1년 하더니 지금 어머. 4년 7개월을 간 거예요. 2018년이니까 19, 20, 21, 22, 20, 4년 7개월인 그러네. 거예요. 4년 7개월이면 이거는 어떡해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게 보통 종교 이민을 하시는 분들은 종교 비자에서 전환을 하세요. 그러니까 종교 비자는 총 5년이에요. 그래서 종교 비자를 받으신 다음에 2년을 근무하시고 네. 연장을 이렇게 2년 반 있다가 연장을 한 2년쯤 있다 연장을 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이민을 신청하시는 게 그 순서예요. 왜냐하면 종교 이민은 지난 2년 동안 바로 내가 신청하기 2년 동안 네. 그 종교 계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어쨌든 종교 기관에서 내가 2년 경력이 예전에 있던 2년 경력이 아니라 신청 전 바로 2년 경력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종교 비자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하세요. 보통. 아, 그래야 자격이 되세요. 그게 연장의 자격이구나. 그러니까 종교 이민을 하는 자격이에요. 자격이. 그러면 내가 2년 있다 신청을 하면 종교 비자가 총 5년이에요. 그럼 3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금 제가 4년 4년을 7개월이 적체가 됐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그럼 나는 신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종교 그- 비자 5년이 끝났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하구나. 왜냐하면 내가 종교 이민을 시작하면서 피티션 청원서 I-360을 신청을 하고 기다렸다가 그것이 한 1년 정도 있다 승인이 나면 그 다음 들어가야 되는데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4년 7개월이 기다려야 밀려 되는 있으면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신분은 끝나요. 근데 그러면 변호사님 나는- 이거는 그러니까 4월부터 접수하신 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전에 접수하신 분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접수하신 분들은 485를 접수하신 분들은 485만 접수하면 신분 유지를 안 해도 되니까 괜찮지만 예, 예. 나의 영주권 승인은 4년 7개월 후에 나는 거죠. 아, 그래도. 하지만 그래도 485만 접수를 하신 분들은 그나마 계속해서 있을 수 괜찮은데. 있고 예. 또 취업 허가가 나오면 아. 취업도 할 수 있지만 아예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지금 I-360을 신청하고 기다리시는 그렇지. 분들인데 곧 종교 비자는 만료가 만료가 돼요. 되는 그건 분들. 5년이 맥스거든요. 어. 그러신 분들은 연장할 길이 없는 없는구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굉장히 돼? 큰 문제예요. 다시 돌아가시거나 돌아가셔야 돼요. 한국으로 잠깐 갔다 지금 오시든가 가셔서 하셔야 기다리실 되나? 수밖에 없어요. 아유. 지금 굉장히 큰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네. 그게 너무 많이 후퇴하신다. 갑자기 후퇴를 했는데 지금 좀 뭐 나중에 조정 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원상복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저도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됐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이제 뭐 좀 나중에 뭔가 분석이 있겠죠.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저희가 하면서 4년 이렇게 7개월 몇 년을 뭐 한 1년, 2년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임시로 그러다 또 다시 돌아오고 그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보통인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네. 지금 특이한 경우가 4월 영주권문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어떡해요. 그래서 한번 보고 5월, 6월 보고 제가 좀 업데이트 되는 거를 나중에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다. EB4 비상 걸렸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거 비자 갖고 계신 성자분들 많이 계시죠. 많이 있죠. 네. 진짜 네. 큰일이네. 네. 이거 언론들 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민국에서 지금 작년에 빨리빨리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뒤로 물러나면 어떡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많이 심히 걱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민법 전문 조문교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